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오늘은 위치 추적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려야겠어요. 위치 추적기를 잘못 구매해 가지고 저가형 블루투스 방식을 구매해서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위치 추적기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 위치 추적기도 아닌 게 위치 추적기라고 광고를 해 가지고 그거 보고 싸다고 해서 덜컥덜컥 주문해서 사용하시는데, 대부분 위치 추적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블루투스 방식의 위치 추적기를 구매하시면, 이 블루투스 방식은 거의 길어야 20m 연결된 휴대폰과 거리가 떨어지면 거리 제한이 있어서 위치 추적이 안 됩니다. 블루투스 방식을 구매해서 10,000원, 20,000원짜리 구매해가지고 위치 추적 안 되네? 이게 왜 위치 추적이 안 되지? 모르니까, 위치 추적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정확히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싸니까 귀찮아서 잘못 구매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아이 귀찮아 그러고 반품도 안 하는데, 솔직히 반품도 안 됩니다. 블루투스 방식 제품 개봉해가지고 스마트폰 연동해가지고 연결을 해버렸는데, 추적기에 대해서 정확히 구매를 해야죠. 이렇게 구매하는 물건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죠? 위치 추적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두 가지 방식. 그렇게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자동차를 추적한다, 자동차를 추적해야겠다, 오토바이를 추적해야겠다, 자전거를 추적해야겠다. 그런데 나하고 그 자동차와의 거리가 30m 유지해가지고 추적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거리 제한이 없어야지. 부산에 있는 차량을 서울에서 넣어도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지. 그래야 그게 위치 추적이지. 요즘 위치 추적기는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위치 추적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만 사면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태그형 위치 추적기가 있고요. 아주 적죠. 작고. GPS 방식으로 하는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GPS 방식. 이 태그형 위치 추적기는 삼성 스마트폰의 스마트 싱스와 연동이 돼가지고 작동하는 위치 추적기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요즘엔 아이폰들 많이 쓰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이폰은 나이 드신 분은 많이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거의 젊은 층에서 아이폰을 많이 휴대하고 다니고요. 7대3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한 10%는 아이폰이고 10%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처음 출고할 때, 처음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싱스라는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어플로 깔려 있어요. 그 스마트 싱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태그의 위치 추적기 주변에, 태그 위치 추적기 주변에 반경 100m 주변에 누군가의 휴대폰, 삼성 스마트폰, 말하자면 해운대에 가 있어. 해운대에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죠. 80m 안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에, 누군가의 휴대폰의 위치를 잡아서 서울에서 이 태그하고 연결된 스마트폰 위치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스마트폰의 스마트 싱스의 전파를 잡아서 그 위치를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위치를 전송해주는 방식이라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오차는 한 80m까지 날 수가 있는 거죠. 이 태그가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스마트폰을 위치를 잡아서 전송을 해줬다, 서울로. 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바로 1m 전방에 위치가 오차가 1m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70m 전방에 있는 사람의 위치, 스마트폰의 위치를 잡아서 서울로 전송을 해줬다, 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오차가 70m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한번 그 스마트폰 잡힌 스마트폰의 위치가 70m에서 찍혔으면 그 사람이 반경 10m 안에 계속 맴돌고 있다면 그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70m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경 80m 밖으로 나갔어. 이 스마트폰과의 거리에서 80m 밖으로 나갔어. 다른 사람, 주변에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의 위치를 다시 잡아서 전송을 해줘. 10m 전방에 있는 사람의 스마트폰의 위치를 다시 잡았다. 그래서 전송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오차가 30m 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가 어디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가 홍대, 신촌,
여기는 대부분 대학생들, 젊은 층들이 많죠. 젊은 층들 요즘 아이폰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서는 아이폰들이 많으니까 삼성 갤럭시 폰이 별로 없으니까 좀 위치가 좀 늦게 뜨겠죠. 삼성 갤럭시 폰 많은 데서는 위치가 빨리빨리 뜨고 정확도가 좀 높겠죠. 요즘에 그 아이폰 전용 뭐 아이폰 아이태그라고 나왔어요. 그것도 위치 추적기는 추적기인데 아이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삼성 태그, 솔로엠 태그, 이 태그 위치 추적기는 삼성폰에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에는 설치가 안 돼요. 아이폰은 아이폰 전용 아이태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폰은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지방에 이 아이태그가 부착한 차가 지방에 내려가거나 시골 동네로 가게 되면 위치가 안 뜹니다.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폰 쓰기가 불편하고 또 거의가 다 삼성폰을 써요. 그래서 아이태그는 지방에서는 잘 안 뜬다. 서울 도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이태그를 사용해도 별 무리 없이 잘 뜰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에 자주 가는 차량 같으면 아이태그는 추천 안 하고 갤럭시 삼성폰에 연동되는 솔루엠 태그나 삼성 태그를 권장드리고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그는 배터리가 참 오래 가요. 이 건전지 방식이에요. 이 안에 건전지가 요게 수은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건전지 하나로 보통 300일 근데 이게 광고에는 300일이라고 나왔지만 50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검색을 자주 안 하고 또 차량이 운행량이 많지 않으면 이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가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충분히 가더라고요. 요 건전지 하나로 배터리가 도난 방지용으로 차량에 내 차에 부착을 하던가 아니면 뭐 내 자녀가 아직 나이가 20대 초반이라 너무 걱정을 많이 돼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외박도 잦고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알고 싶다면 이 태그 부착해 놓고 위치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원하시면 이 GPS 방식을 쓰셔야 되는데 뭐 대략적인 위치 뭐 내가 이 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용산구에 어느 동네에 가 있다. 그래도 뭐 대략적인 위치는 아니까 걱정은 좀 덜 하겠죠. 태그는 그렇고요. 이 GPS 방식이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이거 많이 쓰는 데가 어디겠어요? 함정이나 흥신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엔 일반인도 위치 추적기 구매를 많이 하세요. GPS 방식으로. 근데 처음 구매하실 때 이 GPS 방식과 디바이스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된다 그랬죠? 주변 스마트폰 이걸 혼동을 해. 위치 추적기라고 다 위치 추적기 태그도 위치 추적기라고 광고하고 GPS 방식도 위치 추적기라고 광고하고 블루투스 방식도 위치 추적기라고 광고를 하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 싼 거는 뭐고 이거 비싼 거는 뭐지? 비싼 거는 10만원 100만원대까지도 있어요 위치 추적기가. 그리고 싼 거는 뭐 5천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몇만원짜리 2, 3만원대는 블루투스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리 제한이 있는 30m 안. 그러니까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GPS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GPS 방식은 전문가들이 사용한다고 했죠. 보통 탐정, 흥신소, 일반인도 많이 구매하신다고 했고요. GPS 방식은 좀 커요. 이 디바이스 방식보다는 좀 커요. 크기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두께도 두껍고. 많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GPS 방식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위치의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반경 1m, 오차가 심하면 10m. 길어요.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보면 막 미사일이 날아가서 저 몇백 킬로미터까지 몇천 미터까지 날아가가지고 미사일이 정확하게 가서 거기에 목표물에 적중을 해서 폭발이 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미사일 같은 거 막 날아가가지고. 그게 이제 GPS,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의 GPS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오차가 1m, 2m밖에 안 나게끔 가서 정확하게 명중을 지키는 방식이죠. 그 미사일에 GPS가 다 달려있어요. GPS 방식은 인공위성,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 3개를 잡습니다. 3개의 전파를 받아서 삼각형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때려주는 거예요. 때려주니까 오차가 당연히 1m, 2m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면 위치가 안 떠요. GPS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GPS 전파는 휴대폰 전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CDMA, LTE 전파는 건물에 들어와 있어도 통화가 되잖아요. 근데 GPS는 건물에 들어오면 GPS가 안 잡혀요. 그 방식이고, 그래서 GPS 쓰는 분들 보면
어느 건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도로 한복판에 떠 있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도로 한복판에 떠 있는 거는 도로 한가운데 GPS가 딱 찍혀 있어, 위치가. 그러면 이 주변에 어느 안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GPS가 안 잡히는 거지. 그리고 GPS가 좀 크죠. GPS 방식은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공위성에서 GPS 전파, 이 GPS 기계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전파를 계속 당겨요.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당길 때마다 배터리 소모량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태그는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의 전파를 이용하지만 이 스마트폰에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건전지에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전파만 잠깐 당겨가지고 그냥 전송해 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전송도 스마트폰의 기지국을 통해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전원만 켜지는 전력, 저전력, 이 전원만 켜놓은 이 전력으로 인해서 1년씩 가는 거죠, 배터리가. 근데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GPS 위치 추적기는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이 GPS 전파를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 계속 당겨줘. 3개가 인공위성 3개가 전파를 계속 당겨가고 얘도 계속 전파를 보내줘야 하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내 위치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니까 계속 전파를 당겨가니까 소모가 심한 거예요, 배터리 소모가. 그래서 이 크기를 이렇게 GPS 위치 추적 방식은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커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터리의 기술은 향상은 되고 있지만 배터리 용량, 크기는 줄이질 못해요. 아직까지 그 크기를 줄이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GPS 위치 추적기의 크기의 절반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방식 위치 추적기 태그는 GPS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GPS 방식은 GPS 기기가 들어가요. 한 요 정도 크기의 GPS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못 줄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의 크기로 최소화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자 하시고 실패를 안 하시려면 GPS,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GPS 방식을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자 하면 솔렘 태그나 주변 디바이스의 전파를 받는 태그 위치 추적기를 쓰셔도 된다는 거죠. 대략적인 위치. 정확한 걸 알려면 반드시 GPS 방식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GPS 방식의 위치 추적기는 종류가 많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가격이 고가형일수록 다른 건 없습니다. 배터리의 크기, 시간이 좀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PS 방식이 가격이 낮은 거일수록 배터리가 좀 소모가 빨리 되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가 큰 거는 고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가형과 저가형의 GPS 가격 차이는 시간의 차이예요. 배터리 지속 시간. 만약에 저가형을 사셨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일주일에서 일마다 한 번씩 수거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내가 한번 부착해 놓고 한 6개월을 충전 안 하고 계속 위치 확인해야겠다 싶으시면 고가형을 쓰시면 한번 부착해서 6개월 동안 배터리 걱정 없이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 태그 위치 추적기나 GPS 위치 추적기는 앱에서 배터리 잔량이 다 표시가 됩니다. 어떤 위치 추적기든지 배터리 잔량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터리가 충전할 때가 됐구나 판단해서 충전하시면 돼요. 요즘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웬만한 건 앱에서 다 구현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저걸 설명드릴게요. GPS 방식이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 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기 보고라는 거는 내비게이션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비게이션 보면 딱 검색을 하면 검색하고 위치까지 내비게이션의 지도상으로 쭉 이렇게 막 같이 달리잖아요. 차하고 내비게이션의 위치하고 같이 가 쭉. 그런데 위치 추적기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처럼 이 앱에서 쭉 따라가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위치가 쭉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가는 줄 아는데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가진 않고 위치 추적기가 주기 보고라는 게 30초 단위가 있고 1분 단위가 있어요. 30초 단위, 1분 단위, 3분 단위, 어떤 건 10분 단위로 위치가 찍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검색을 했을 때 현재 위치가 찍혔죠. 찍혀 있다가 다음
다음 위치로 이동했을 때 다음 위치가 바로 찍히지 않고 1분 있다가 찍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갔는데 그 위치를 찍었어. 앞차를 찍었는데 그 위치가 찍힌 부분이 지금 딱 이동이 돼서 찍혔는데 보면 1분 전에 위치가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1분 전에 위치가 찍힌 대로 이동을 하면 또 1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1분 단위로 뚝뚝뚝뚝뚝 찍혀서 거리가 1분 단위로 찍혀서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계속 따라갔는데 1분 전에 위치를 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진출입로에서 나가버렸어. 그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그러면 진출입로가 보이면 그 진출입로에서 잠깐 우측에 세워놓고 그 위치를 봐야지. 이 진출입로로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1분 전에 위치를 보고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1분 있다가 다시 위치가 고속도로 저 앞쪽으로 찍히면 그대로 고속도로 타고 가시면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바깥에 국도에 찍혀 있으면 그 진출입로에서 나가 있는 거지. 예, 정확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기보고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사용할 때는 되게 중요해요. 1분 단위로 찍혀서 나한테 전송을 해주는지 30초 단위로 전송을 해주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30초 단위로 전송을 해주는 게 1분 단위보다는 좀 더 낫겠죠. 근데 아직까지 시중에는 1분 단위가 최상인 것 같아요. 1분 단위로 찍히는 위치 추적기가 제일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주기보고는 그런 뜻이고, GPS 방식은 주기보고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1분 단위로 위치가 딱딱딱 찍혀서 전송이 1분마다 되는데, 이 태그 위치 추적기는 주기보고라는 게 없습니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이라 바로 지금 위치를 얘가 잡아서 전송을 해줬으면 그 위치가 바로 현재의 위치, 1분 전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그 찍혀서 전송해 주는 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찍어버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갤럭시 폰을 한번 위치를 잡아서 전송을 해줬으면 80m 안에 있는 차량의 위치를 전송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 80m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의 위치를 전송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80m 안에서 계속 머물러 빙빙. 그러면 더 이상 위치를 다시 찍어서 전송해 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80m, 이 기기와의 거리 80m를 벗어나면 그 안에서 다시 또 잡아가지고 전송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치 추적기를 어떤 차에다 부착을 해놨는데 이 부착한 차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 계속 주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해운대 바닷가를 주행을 쭉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갤럭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로바로 위치가 바뀌어서 변동이 되죠. 왜냐하면 80m를 벗어나니까 계속 이동을 하니까 쭉쭉쭉쭉 가니까 처음에 찍혔던 사람 앞에 거 50m 전방에 있는 사람 위치를 잡았어. 그 사람이 차가 이동을 하니까 뒤로 쭉 거리가 멀어지죠. 80m 전방으로. 그러면 다시 또 주변에 있는 전파를, 스마트폰의 전파를 받아서 또 위치를 전송해주고, 요럴 때는 이제 빨리빨리 잡아서 전송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주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 위치를 계속 찍어서 그 위치가 변동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위치를 다시 재전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좀 저도 헷갈리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좀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릴게요. 요즘 위치 추적기 구매하시는 분들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뭐 배우자 문제지, 채무자 문제나. 위치 추적기 사용하실 때 장착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착 위치를 구매하신 분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대충은 알려드리는데, 제가 꼭 알려준다고 해서 그 위치에다가 장착은 안 하셔도 돼요. 구매하신 분들이, 고객님들이 여기는 좀 안전하겠구나, 이 위치에다가 두면 안전하게 노출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겠구나, 고객님이 판단해서 장착하시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곳에. 제가 뭐 일일이 여기다 하세요 저기다 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다 할 텐데 나중에 찾을 때도 거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는 드리지만 꼭 그 위치에다 부착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치 추적기가 무지향성이에요. 무지향성이라 이렇게 부착해도 되고 이렇게 부착해도 되고 이렇게 부착해도 되고 어디다 확 쑤셔 넣어도 되고 안 보이는 데다 부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트렁크에다 해도 되고 차 밑구녕에 해도 되고 아무데나. 녹음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차 안에 실내에다가 놔둬야지 녹음이 되겠죠. 녹음기를 반바에다 붙이고 차 밖에다 붙이면 녹음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이 위치 추적기 방향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 붙여도 상관이 없고. 부착 위치는 그다지 뭐 여기저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단지 그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럴 때는 방수가 안 돼요. 방수가 생활 방수 정도만 되는 거니까 방수는 좀 신경을 쓰셔서 집안에 있는 랩 있죠. 랩이나 비닐 같은 거로 싸서 검정 테프, 절연 테프라고 그러죠. 까만 절연 테프를 감아서, 절연 테프가 없나? 절연 테프를 감아서 밀봉을 해서 부착을 해도 괜찮아요. 비닐을 다 뚫고 나가요. 전파가.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구매에 착오 없으시게끔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구매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점 문의 주세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한 25년 넘게 거의 30년 돼 가는데 위치 추적기 그동안 시중에 많이 출시가 됐어요. 성능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특별할 건 없고, 그 제조사의 기술력에 따라서 위치 추적기가 이제 성능이 조금 뛰어나고 위치의 정확도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루엠 태그를 사용하든 GPS 방식을 사용하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놓고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 차량이 있을 거고, 상대방한테 노출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출이 되면 난감하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건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내색을 해버리면 100% 의심합니다. 내색하지 마시고 그 파악된 위치는 혼자 가슴에 묻고 가야 돼요. 아셨죠? 주변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도 믿지 마요. 부모, 형제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언니는 내 편이야. 내 편이니까 언니한테 얘기해야지. 언니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주변에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궁금하신 거 제가 아직 설명이 부족했다면 전화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화 주시면 되고, 제가 K탐정사무소 명함 보시고 전화 주시면 또 설명 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